안녕하세요, 마린보입니다. 동부올림픽 아파트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죠. 주변 구축으로 보면요, 대우동삼, 경동마리나, 대우마리나, 그리고 경남마리나가 있는데요. 모두 다 19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는 1990년도 초중반이고요. 동부올림픽 타운 아파트는요, 1999년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어질 당시에 17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였거든요. 그 당시 99년도에는 1700세대라는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는 대우마린 아파트, 경남마린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지가 좀 미비하다는 이유로 약간 까이기는 했다, 비하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하철역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해운대 자이 부분이 주택 단지였어요. 그런데 그 주택이 건실하고 튼실하고 부유한 주택지가 아니라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언덕에 있는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동부올림픽 타운 입지가 약간은 까였다. 하지만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동부에서는 88 올림픽의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동부올림픽 타운에 심어주려고 올림픽 글자를 갖다 박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입지는 마리나 쪽, 그러니까 대우마리나, 경남마리나 쪽 이 좀 더 우수하고, 그리고 동부올림픽 타운, 해운대 자이 쪽 입지 순으로 좋겠다, 그죠? 오케이. 그런데 개발이 끝난 시점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그 입지 차이는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97년도, 99년도까지 우리 IMF였잖아요. 그래서 IMF 시기에 분양했고, 그리고 입주를 한 단지다. 그때 당시 분양 가격이요, 그 시기에 최고가 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400만원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요. 가격을 보니까 24평이 1억, 그리고 34평이 1억 5천, 그리고 42평이 2억 정도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저렴한 가격인데 그때 당시는 완전 비싼 가격이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24평이 1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매매 가격은 6억 정도 하거든요. 6억 약간 넘는 수준. 그래서 6배 올랐고, 34평은 1억 5천 분양했는데 지금은 8억 정도 하니까 5.3배네요, 그죠? 그리고 42평은 2억 했던 것이 지금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5배에서 한 6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치면은 복리 계산 안 하고 20%씩 올랐다. 연간 20%. 수익률 좋나요? 연간 20%? 상당히 높죠. 25년간 20%씩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동부올림픽 타운은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IMF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분양했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역시 해운대는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동부올림픽 입주 후에 3년 뒤 그때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까지 연장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스코역, 그때는 수비 사거리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수비 사거리역에서 백스코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여튼 3년 뒤, 99년에서 3년 뒤면은 2002년이다, 그죠? 2002년에 지하철역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상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마린시티가 2000년 중후반에 입주를 했으니까 약 5년 뒤, 그러니까 동부올림픽 타운이 들어서고 5년 뒤부터 슬금슬금 마린시티가 입주하면서 마린시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과거를 한번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80세대, 총 19개 동, 1999년도 9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24평이 360세대고요. 그리고 34평이 920세대, 42평이 4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4평과 42평 세대수가 비슷했다. 우리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대형 평형 분양이 좀 더 많았다, 그죠? 실거주 만족도 당연히 높은 곳이고요. 상권이 부족하다라는 단점도 나름대로 있지만
아파트 단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동부올림픽도 상권이 막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세대수가 많기는 해도 택지처럼 이 세대수 많은 단지들이 아주 많이 뭉쳐 있지는 않거든요. 바다뷰 나오거나 지하철 가까운 쪽이 대부분 로얄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지하주차장 단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차 대수가 약 1.2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1.2면요 상당히 주차 대수가 충분한 겁니다. 여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14동 고층 광대뷰, 115동은 저층도 광대뷰가 나오고요. 112동 고층은 마린시티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린시티 뷰 저녁에 보면 시티뷰도 아주 괜찮거든요. 그래서 동별 특징 한번 간략하게 기억하시고요. 초등학교는 찾길을 건너서 해운대 자이 쪽에 있는 해림초등학교를 가지만 해강중, 해강고등학교는 완전히 가깝다라는 것. 그래서 학군도 괜찮고 입주민들이 입지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자이 입지를 까는 곳이죠. 단점 부분이라고 하면요, 일조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대우마리나 쪽은 아파트가 일렬 배치되어 있는데 동부올림픽타운은 사각배열로 이렇게 동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가장 큰 단점은 사실 3종 주거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용적률이 278%로 좀 높습니다. 대우마리나가 200% 이하거든요. 1차, 2차가 200%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적률이 278%라서 아파트 연식이 오래 되면 될수록 재건축 이슈가 중요한데 재건축 이슈 면에서는 용적률이 좀 높은 관계로 마리나 시리즈보다는 불리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석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지 내 면적을 살펴보면요, 24평의 경우는 투베이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구조고요. 남향 배치에 침실 하나, 거실이 있고요. 뒤쪽으로 북향으로 방 2개가 배치하게 된다. 그리고 후면으로 보면은 주방 옆쪽으로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줬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요. 98년도 아파트는 주방이 있고 주방 뒤쪽으로 발코니 면적을 주고요. 90년도 초반 아파트는 대개 주방이 있으면 방이 2개가 있는데 한쪽만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주고 한쪽은 없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4평 보시면은 3베이에 방 3개, 거실 하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보면은 거실 부분 그리고 주방 부분에 광폭으로 나름대로 줬다, 그죠? 그래서 34평 구조는 그 당시 구조로는 나쁘지 않은 구조였다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42평인데요. 3베이 구조에 방 4개, 거실 하나, 그리고 주방 하나인 일반적인 구조다, 그죠? 그래서 구조는 9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딱 그대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98년도가 아니고 99년도. 다음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4평입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24평 매매 가격이 살짝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24평은 최근 들어 반등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해운대 쪽 전세 가격 올라감이 사직동 쪽보다는 조금 미흡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좀 더 올라가도 되겠다. 전세 가격 상승폭을 한동안 키워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물 개수를 살펴보면요, 전세가 부산 전국적으로 상당히 귀하고 해운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 귀하다. 2026년도에는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것이 신문에 많이 장식되고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24평은 최근 들어 매매 가격 반등을 하고 있나요? 살짝 끝꼬리가 올라갔죠, 실거래 가격을 보면. 자, 반면에 34평부터는 그렇게 매매 가격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체적으로 24평이 먼저 반등하고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실거주 입장에서, 지금은 실거주장이니까 실거주 입장에서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잖아요. 그래서 매매하려는데 가격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24평을 많이 선호하시게 되고요. 제가 단언코 예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이제 국평은 24평
전용 5구 타입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넓은 곳에 안 살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 정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작은 집에 사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딱 그 전철을 밟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4평 지금 매매 가격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반등은 살짝 하고는 있는데 매매 가격 반등은 실거래를 살펴보면 못하고 있다. 그래서 24평 분위기가 최근 더 좋다. 34평 반등 못하고 있고요. 다음은 42평인데요. 42평은 34평보다 더 매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쭉 올랐다가 슬금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반등조차도 못하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건 하락기 때 원래 전형적인 현상이죠. 대형 평형 힘 못 쓴. 그러나 상승기 때는요. 대형 평형이 쭉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지금 동부올림픽 타운에서는 42평이 나름대로 투자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24평, 34평, 42평 매매 가격을 정리를 했는데요. 7년 전 그리고 2021년도 전고점 가격, 현재 가격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4평은요. 7년 전 3억 6천, 21년 전고점 8억, 현재는 6억입니다. 34평은요. 7년 전 5억, 2021년도 전고점 10억, 그리고 현재 8억이고요. 42평은 7년 전 6억, 그리고 2021년도 전고점은 14억, 현재는 10억인데요. 그래서 7년 전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을 놓고 보면요. 2배 좀 안 되게 올랐는데요. 지금 제가 예단하기에는 42평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나 42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기 때는 원래 대형평형의 힘을 좀 못 쓴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가격을 분석해 보면요. 동부올림픽 아파트는요. 해운대 차이 아파트의 80% 가격선을 유지를 합니다. 하락기 때는 대형 힘을 못 쓴다 말씀드렸고요. 사직동 현대홈타운 그리고 쌍용 구축이 약간 가격대가 지금 움직였어요. 그런데 해운대 쪽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점은 맞습니다. 무조건 저점은 맞다. 가격 저점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거의 바닥이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고요. 본격적인 불장의 초입은 제 기준에서는 약간 더 기다려야 된다. 전세 가격이 과거를 돌아보면은 동부올림픽 아파트는요. 전세 가율이라고 할게요. 전세 가율이 60%는 넘어야지 가격 상승으로 반등하는데 지금은 약 5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율이 60%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금 34평 전세 가격이 3억 4천 정도니까 1억 정도는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1억 정도 2026년도에는 무조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고 나서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